안녕하세요. 이칠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교재를 사용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웹2D라고 하는 기능을 봤어요. 이게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면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하는 3D 공면 가공 기능은 아니고요. 2D 즉 와이어프레임을 가지고 3D 형태의 어떤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공면은 제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웹이라고 하는 용어가 수웹 공면을 생성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로 방향 형상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가로 방향 형상. 그래서 우리가 곡면을 생성을 할 때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곡면을 쭉 이렇게 뽑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곡면을 뽑게 되면 이건 이제 단일 곡면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단일 곡면으로 할 때는 이제 면 방향 가공이라고 그래서 그 곡면 가공이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는 이제 곡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스웹 2D 뭐 이런 것들은 곡면이 아닌 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면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면이 있는 것처럼 그 면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한 조건이 좀 있겠죠. 단순한 형상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건 이제 3D 스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웹 곡면을 만들 때 세로 방향을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두 개의 세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2D, 스웹 2D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세로 방향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면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를 한번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평면 보기에서요.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원의 크기를 반경을 50으로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반경을 80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려놓고 뭐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4분점 인식이 안 되네요. 자, 지금 제가 두 점선 그리기로 여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뭐 시작점 인식을 시작점도 인식이 안 되네. 지금 자유 형식, 지금 접선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서 무조건 원이 먼저 선택이 되네요. 자, 일단은 제가 점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등각 보기를 해보면 시작점을 찍으려고 하는데 시작점이 안 찍히고 있어요. 왜 그러지? 자유 형식 두 점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 자동 커서가 있고요. 자동 커서, 여기에서 커서 세팅, 이게 설정인데 4분점 부분이 체크가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작점이 시작점, 끝점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가 일단 선택이 안 됐고요. 자, 확인을 다시 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4분점 기능은 이제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4분점이 그 미리 보기가 지금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생성을 해놓고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자, 이렇게 자른 이유는 하나하나 두 개를 이제 세울 건데요. 두 개의 대상을 이동해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우겠습니다. 얼마만큼? 90도만큼 엔터 두 번 이렇게 해서 자, 세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이동을 좀 시키려고 해요. 쭉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동을 시켰고, 자, 그 다음 이 두 개의 대상을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만들고,
자, 얘를 가지고 물론 이제 롤드 공면으로 그리면 되는데 지금 스웹 3D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인 잡기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빨간 색깔? 잘 튀나요? 괜찮네요. 자,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해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전에 했던 것은 그 스웹 2D다. 이거는 스웹 가공인데 단일 대상으로 얘를 선택하고 단일 대상으로 얘를 찍었을 때 생성되는 곡면. 자, 이런 형태라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3D 형태는 세로 방향을 두 개를 잡고, 그리고 연결되는 대상 가로 방향이겠죠. 자, 가로 방향을 이렇게 잡는 형태. 지금 이렇게 잡아도 될까? 근데 얘는 이제 그 두 개의 레일을 가지고 하는 형태가 낫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바로 했던 거는 언두하고요. 와이어프레임 하나를 더 필요하겠네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서 다시 스웹 곡면을 생성을 할 때 세로 방향 두 개, 그 다음 두 개의 레일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여기 두 개를 선택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2D라고 한다면은, 자, 이 형태는 3D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이걸 면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2D든 3D든 그냥 면을 잡아서 경로를 생성하면 되겠죠. 자, 되는데 일단은 이 면들은, 곡면은 레벨을 좀 관리할까요? 10번 레벨을 만들어서 10번 레벨에다가는 곡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현재 곡면들을 다 선택을 해서 레벨을 10번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레벨은 끄죠. 화면에서 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스웹 3D 스웹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가공 경로에서 그 2D 형태에서 스웹 3D를 체크하시고, 자, 세로 방향 윤곽의 수를 입력하시오. 이 세로 방향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2D에서는 하나만 선택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나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세로 방향 윤곽 1번을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네. 1번. 자, 세로 방향 2번을 선택하세요. 2번 선택했어요. 자, 그랬더니 가로 방향 윤곽 요소를 선택하래요. 가로 방향 윤곽 요소 얘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완료 요소를 선택하세요. 가로 방향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3D 가공 경로로는 2 또는 3 체인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세로 방향 두 개에 가로 방향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스웹 3D에서 세로 방향 두 개, 그래서 세로 방향 두 번 찍고, 그리고 가로 방향을 선택을 얘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6볼로 해보겠습니다. 6볼 거르기에서 볼앤드밀인데, 자, 6파이짜리 볼을 사용을 하겠다.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생긴 공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파라미터가 상당히 단순하긴 단순합니다. 일단은 현재 이 방법은 일단은 뭐 약간 어정쩡한 어떤 면 가공 형태, 뭐 2.5D라고도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로 방향의 간격, 가로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세로 방향이 되겠고 이게 가로 방향이 되겠죠. 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간격이 2로 되어 있는데,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여기는 1로 해보고 여기는 3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더컷이 있다. 최대 언더컷은 마이너스 2.966 뭐다 되어 있는데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경로가 생성이 돼서 언더컷이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세로 방향으로 간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세로 방향 간격인 것 같아요. 자, 방향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지금 보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 이것이 지금 세로 형상 방향의 간격이지만 여기서 가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안쪽에 생성이 됐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보정 형태가 왼쪽, 오른쪽, 날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방향이 가로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로 방향 윤곽 회전 형태, 세로 방향 세로 방향 형태를 가로 방향이 따라가는 형태다 이런 개념이네요. 세로 방향 윤곽 이동 형태, 회전과 이동, 우리가 이제 수역 공면을 만들 때 회전과 이동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로 방향을 1로 줬는데 여기다가 2라고 주고 2라고 주기보다도 일단 언더컷 부분을 여기에서 언더컷이 결정이 될까요?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쪽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간격이 더 촘촘한 걸 보니까 그러면 이 의미가 맞긴 하나 보네요. 지금 가로 방향이 1,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이 3이거든요. 세로 방향이 이 간격이 세로 방향이고 이 간격이 가로 방향으로 보여지네요. 아까보다 촘촘하기 때문에. 그럼 1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간격, 3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간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복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체인을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지 지금 이거는 가공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로라고 하면은 가로 방향 형상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가로 방향이다 그러면 이 방향을 얘기하고 가공 방향이다 그러면 이 방향을 얘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세로 방향이라고 칭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 두 개를 선택했고 가로 방향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때 이 가로 방향 간격은 여기에서 이 가로 방향 간격은 가로 방향으로 간격을 둔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이 대상에 대해서 간격이다. 이 대상에 대해서 간격. 지금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걸 바꿨을 때가 바뀌네요.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게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으로 했을 때 간격은 좀 넓어 보여요. 이게 이제 가로 방향 간격이고, 세로 방향 간격이 지금 명칭이 좀 그러네요. 이건 세로 방향으로 했을 때는 지금 위에 거를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세로 방향이다. 방향이 세로다. 이게 이제 세로인데 세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경로를 생성한다. 그 다음 간격은 가로 방향으로 간격을 준다. 간격은 가로 방향으로 간격을 주고 그 다음에 경로는 세로 방향으로 경로를 생성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 일단은 방향이 왜 안쪽에서 움직이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쪽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일단 얘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네요. 일단 안쪽에서 생성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체인으로 해결하는지 한번 체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안쪽으로 움직였는데 체인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니까 좌측으로 하게 되면 얘기가 되겠네요. 좌측 형태로 취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고, 그러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선택하면 오른쪽 즉 외측으로 경로가 생성되는 게 맞겠네요.
자, 지금 뭐 일단 애매하긴 하지만은 뭐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로 방향을 이제 세로 방향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보정을 할 건지 오른쪽으로 보정을 할 건지 따라서 지금 오른쪽을 선택한 형태예요. 그래서 외곽에서 경로가 생성된 거고 왼쪽으로 선택하면 안쪽에서 경로가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면 보기를 해서 한번 볼까? 지금 정면이 아니고 지금 틀어놨죠. 틀어놓은 형태라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경로를 한번 보면, 자, 공구가 들어갈 때 클릭을 해보면 지금 절삭되는 부위가 절삭되는 부위죠. 절삭되는 부위가 도형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로 방향 그 대상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딱 그 대상 일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2D, 이번 시간에 지금 3D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2D는 세로 방향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3D는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Z값이 바뀌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더 복잡한 형상을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죠. 2D 스왑과 기능이 비슷하지만 세로 방향 윤곽의 개수를 추가한다. 방향 개수를 추가한다. 지금 이제 저희가 두 개를 입력했는데 두 개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두 개 이상도 가능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하나의 대상을 더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두 점선 그리기에서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 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 얘를 복사를 해서 이 센터를 중간점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F4를 눌러서 R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80인데 60 정도로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줄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대상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스플라인 형태를 취해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죠. 자, 이건 이제 실제로 수액 공면으로 생성을 했을 때는 수액 공면에서 세로 방향 형상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 가로 방향 형상이 하나가 되겠죠. 자, 적어도 두 개의 가로 방향과 레일이 선택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걸 체크해놔서 그러는데, 회전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세로 방향 3개, 그리고 가로 방향 하나, 여기 주시면 되겠죠. 하는데, 이쪽에 지금 체인이 없으니까 영 이상하긴 하네요. 자, 여기도 대상 도형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동 형태로 취해 볼까요? 이동 형태로 취하면 아까보다는 좀 나았기는 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좀 보기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기다가도 와이어 프레임으로 스플라인 형태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둘, 셋.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얘를 가지고 공면에서 수액 공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따라서 하겠다 해서 세로 방향을 하나, 둘, 셋 찍고 가로 방향을 하나, 두 개 찍고 확인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공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면 방향 가공으로 경로를 생성해도 돼요. 보면은 우리가 면 방향 기능은 이제 3D 쪽에 있으니까 면 방향 체크하시고 대상 선택하고 면 방향 조건에서 뭐 이런 형태다, 뭐 이런 형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아까처럼 이 공구를 사용하고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그냥 확인하셔도 돼요. 그럼 알아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면 가공에서 면 방향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3D 수앱 3D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두 개를 선택했는데 전체 다시 체인 잡고, 세로 방향을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조건에서 이거를 세로 방향 개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 뜨진 않고 있는데, 여기다 그냥 체인 추가하면 될까? 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 해보죠. 자, 스웹에서 3D 가공 경로는 2 또는 3 체인을 가져야 된다. 2 또는 3이라고 그러면은 세로 방향을 더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세로 방향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웹 3D에서 세로 방향을 몇 개? 3개라고 하겠습니다. 3개는 할 수 없다네요. 하나 아니면 둘밖에 못 한다네. 그렇구나. 그러면 제한이 있네요. 방금처럼 이제 이게 세로 방향이 3개잖아요. 3개의 대상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2개만 가지고도 해볼까요? 2개만 가지고 해보죠. 2개 선택하고, 세로 방향을 2개 잡고, 가로 방향을, 가로 방향 잡는 메시지가 안 보이네요. 다시 스웹 3D에서 세로 방향 2개. 그러면은 세로 방향 윤곽 하나, 첫 번째, 세로 방향 윤곽 2개, 그 다음 가로 방향 하나 찍어주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컷이 있다. 이게 또 안쪽이 생성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돼 있어 그러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바꿔서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면하고는 좀 데이터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가 수액 공면 생성할 때도 한쪽에 그 레일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쪽도 지금 레일, 즉 가로 방향을 선택을 해줘야만이 좀 부드러운 형태로 되는데, 이거는 조금 한쪽에만 레일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무시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별로, 직선은 단순한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가로 방향이 약간 좀 굴곡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완하려면은 직선을 선택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로 방향을 얘로 안 잡고요. 얘를 지워볼까요? 지우고, 이 센터선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가운데 있는 선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체인에서 체인 추가로 얘를 추가를 하고, 자, 재생성을 해보죠. 그럼 일자로 되는구나. 일자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2개의 가로 방향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천상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자, 다른 설명을 볼까요? 단일로 설정하고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세로 방향 선택하고 두 번째 세로 방향을 선택한다. 그리고 가로 방향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조건을 이렇게 주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가로 방향 가공 간격이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의 간격, 이게 가로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이게 세로 방향이니까 세로 방향의 간격,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왕복이다 그러면은 이제 갔다가 떴다가 다시 갔다가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간다. 왕복. 그 다음 가공 여유, 그리고 진입 높이 있고 보정 형태. 보정 형태는 항상 세로 방향이 기준이 돼서 세로 방향의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했을 때는 안쪽에서 경로가 옵셋한 형태로 생성되기 때문에 언더컷이 되니까 주의 메시지가 떴던 거고요. 그다음 날급 보정은 뭐 동기화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기화는 내가 어떤 체인을 잡을 때요, 이렇게 2개를 잡잖아요. 2개를 잡고 하나를 잡으면 이 2개와 하나가 서로 매칭이 안 된다고 뜰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요소로 했을 때
예, 또는 뭐 길이로 했을 때인데 기본적으로는 동기화를 안 하거나 여기서는 지금 요소로 되어 있는 형태네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직선 하나, 원 하나 이렇게 꺾이는 어떤 단일 대상이 단일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대상의 개수. 자, 가공 방향은 가로, 세로. 여기는 세로로 되어 있네요. 아, 저희 거 이제 이게 번역이 여기는 세로로 안 돼 있고 지금 가공 방향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로, 세로가 맞겠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윤곽 회전 형태하고 세로 방향 윤곽 이동 형태가 있는데 회전하고 이동, 회전한 형태, 회전한 형태하고 이동한 형태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거는 가로 방향 형태에 대해서 얘가 수직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별반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 대상 도형들을 약간씩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이 대상을 좀 틀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틀었으니까 얘는 반대로 틀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2번을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 근데 이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기서 회전 형태하고 지금은 이제 회전 형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이동 형태로 바꿔서 경로를 생성하면 달라진 게 있나? 잘 모르겠네요. 두 개를 복사를 해서 한번 보죠. 자, 하나는 회전 형태, 하나는 이동 형태 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죠. 똑같네요. 그럼 대상 체인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대상 체인이 얘가 이렇게 간다 되어 있는데 대상 체인을 바꾸면은 좀 형상이 좀 달라질까? 대상 체인을 바꾼다. 여기다가 3.5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체인을 얘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체인 추가해서 좀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 이거하고 여기도 체인을 추가를 해서 자, 좀 평면에서 좀 다른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곡면이면은 확실하게 좀 차이를 보여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걸 곡면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경로 일단 안 보이게 하고, 대상 일단 지워줘도 되겠고, 자, 곡면에서 수액 곡면에서 세로 방향, 이게 이제 레일을 회전 형태로 일단 처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자, 곡면을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이때 뷰에서 와이어프레임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거는 그 평면에서 보면 회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동 형태로 바꿔볼게요. 회전 형태하고 이동 형태하고 약간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회전 형태는 그 가로 방향에 대해서 그 세로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회전 형태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동 형태는 이제 세로 방향이 그대로 이제 이동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작과 종점 위치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회전, 그 다음에 이동,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차이를 좀 심하게 보이게 하려면, 형상을 좀 더 많이 틀어놓으면 차이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컨트롤 Z에서 Alt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이 대상을 좀 더 틀어 보겠습니다. 좀 더 틀어서 한번 재생성을 해볼까요? 평면 보기에서
자, 얘도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차이점을 볼까요? 자, 지금 얘가 얘는 회전 형태를 취하는 거. 이게 회전, 이게 이동. 이동을 하는 것이 회전 형태가 하는 것이 좀 더 뭉툭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를 곡면으로 다시 한번 수액 곡면 생성을 해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평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Alt S 눌러서 렌더링을 한 상태. 지금 이거는 회전 형태고, 자, 이게 이동 형태. 이동 형태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위는 좀 약간 좀 다르네요. 지금 경로하고 그 곡면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회전 형태고 이게 이동 형태거든요. 회전 형태가 좀 얘가 이쪽이 좀 튀어나온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보시면 이게 회전 형태로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회전 형태하고 근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이동 형태. 이동 형태 좀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고, 회전 형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전 형태하고 이동 형태에 따라서 세로 방향 윤곽의 회전 형태, 가로 방향 윤곽의 요소가 세로 방향 요소를 따라서 회전되어 가공 경로가 생성되는 기능이다. 가로 방향 윤곽의 요소가 세로 방향 요소를 따라서 회전되어 가공되는 형성이다. 단 가공 방향의 윤곽이 두 개를 선택하면 기능이 생성되지 않는다. 가로 방향 윤곽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나? 세로 방향 윤곽 이동, 가로 방향 윤곽의 요소가 세로 방향 요소를 평행하게 따라가면서 가로 방향 윤곽의 요소가 세로 방향을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세로 방향이 가로 방향을 따라가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행에 따라가면서 가공 경로가 생성되는 형태이다. 단 가공 방향의 윤곽이 두 개를 선택하면 기능이 생성되지 않는다. 가로 방향 윤곽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나? 아까 선택이 가로 방향 윤곽을 두 개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었던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얘를 곡면을 일단 지우고, 자, 이게 가로 방향이고 이게 세로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 방향이 가로 방향을 따라가는 형태인데, 지금 가로가 세로를 따라간다라고 명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설명이 이게 일단은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우리가 대상을 선택할 때 메시지가 그렇게 떴거든요. 얘를 지워서 보면 가공 경로에서 수앱에서 지금 세로 방향이잖아요. 세로 방향 두 개 다 체크하고, 세로 방향 하나, 두 개 선택하고, 그리고 가로 방향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언더컷. 이거는 이제 좌측 보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하튼 이런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곡면 면 방향으로 해서 면을 생성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와이어프레임 형태로도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웹 3D 이 경로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